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혼자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오늘 당신의 학습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나섰습니다. 특별히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그 1333회 포스팅 내용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거예요. 오늘 저희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전력이 V0V이고 내부 저항이 R5민. 똑같은 전지 N개를 가져와서요. 이걸 일렬로 쭉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요. 이 전체 회로의 내부 저항이 과연 얼마가 될까? 그 계산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답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근본 원리를 파헤쳐 보자는 거죠. 그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기전력이 V0V, 내부 저항이 R5민 N개 전지를 직렬 연결하였다. 전체 내부 저항을 옳게 나타낸 것은 그러면서 보기로 1번 Rn, 2번 Nr, 3번 Rn제곱, 4번 Nr제곱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제시했죠. 자, 그럼 이 질문을 시작으로 직렬 연결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저 직렬 연결이라는 이 조건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블로그 자료에서도 직렬 회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라는 거는 외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 길 위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순서대로 다 거쳐가야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각 전지의 내부 저항 R, 이제 바로 그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지를 지나면서 내부 저항 R을 한번 겪고, 그쵸? 곧바로 두 번째 전지를 지나면서 또 다른 R을 겪고, 이런 식으로 N개의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는 이 N개의 내부 저항 R을 전부 순서대로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길이 하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장애물이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많아질수록 당연히 전체 길을 통과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마치 좁은 골목길에 돌멩이가 여러 개 막 흩어져 있는 것처럼요. 그럼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 그러니까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가 계속 커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비유가 아주 좋으신데요. 직렬 연결의 핵심은 저항이 누적된다는 점이에요. 각 전지가 가진 내부 저항 R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은 요소라고 생각하면 이 전지들을 직렬로 줄줄이 이어붙일수록 방해 요소들이 그냥 계속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전지 하나만 있을 때의 내부 저항은 당연히 R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첫 번째 R을 지나고 바로 두 번째 R을 지나야 하므로 전체 내부 저항은 R 더하기 R, 즉 2R이 됩니다. 세 개를 연결하면요. R 플러스 R 플러스 R이니까 3R이 되겠죠. 아, 그럼 이 패턴을 그냥 쭉 따라가면 되겠네요. 만약 동일한 내부 저항 R을 가진 전지를 N개 직렬로 연결했다면 R을 N번 더하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R 플러스 R 플러스 이걸 N번 더하면 equal N 곱하기 R. 아, 그래서 NR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일한 저항 R이 N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총 저항은 개수 N과 개별 저항 R의 곱 NR로 간단하게 표현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직렬 저항 계산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와, 이렇게 원리를 따라가 보니까 블로그 포스팅의 질문이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보기 중에서 2번 NR이 정답이라는 게 이제 확실해졌어요. 자료에서도 전체 내부 저항 이꼴 NR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원리는 간단한데 왜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은근히 헷갈릴까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원리는 사실 간단하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다른 보기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약간 함정을 파놓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수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혼동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아는 것만큼이나 오답이 왜 틀렸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으니 다른 보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특히 1번 보기 아래는 어떤가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라서 정반대 개념 같은데 왜 이게 오답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번 보기 아래는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예를 들어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합칠 때 약간 비슷한 형태의 계산, 그러니까 역수의 합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R분의 N식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명백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전지의 개수 n이 커질수록, 즉 전지를 더 많이 직렬로 연결할수록 전체 내부 저항이 오히려 작아진다는 의미를 내포해요. n이 분모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10개를 연결하면 10개일 때보다 저항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건데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직렬 연결은 저항이 계속 더해져서 커져야 합니다. 장애물이 많아지는데 길이 더 쉬워질 리는 없잖아요. 따라서 아래는 직렬 연결의 물리적 현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설명인 거죠. 그렇군요. 전지를 더 연결했는데 저항이 줄어든다는 건 이건 직렬 연결의 기본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거네요. 직렬은 더한다. 이 원칙만 기억해도 1번은 확실히 걸러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은 3번 Rn제곱과 4번 Nr제곱은 어떤가요? 제곱이 들어가니까 뭔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3번 Rn제곱하고 4번 Nr제곱은요. 사실은 전기회로 이론의 가른 부분에서 등장할 수 있는 형태의 수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력 계산이나 특정 소자의 특성을 나타낼 때 제곱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죠. 하지만 저항의 직렬합이라는 이 특정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곱, n제곱 또는 r제곱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항값이 개수나 원래 저항값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반비례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살펴본 직렬 저항의 누적 원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직렬 연결 시 저항은 각 저항의 합이다 라는 기본 원리를 복잡하게 꼬아서 만든 오답 선택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물리적으로 내부 저항이 이런 식으로 계산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그냥 더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고 동일한 저항 R이 n개 있으면 그 합은 nR이 된다는 거네요. 괜히 복잡한 수식에 현혹되지 말고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 되는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전기기능사 시험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응용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본 개념을 살짝 비틀거나 다른 개념과 혼동시키는 오답 보기가 자주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기본기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NR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왜 NR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전기기능사 수험생 당신이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거겠네요. 동일한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내부 저항은 개별 전지의 내부 저항 R에 개수 n을 곱한 값, 즉 nR이다. 이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유사하거나 살짝 변형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개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 1333의 내용을 통해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초점은 기전력 V0, 내부 저항 R인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내부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핵심은 직렬 연결이라는 조건이었죠. 이 조건 하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뿐이므로 전류는 모든 전지의 내부 저항 R을 순차적으로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체 내부 저항은 각 전지의 내부 저항 R을 단순히 모두 더한 값과 같아지고요. 동일한 저항 R이 n개 있으므로 그 총합은 n 곱하기 R, 즉 nR이 된다는 것이 오늘 탐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NR이라는 간단한 식 뒤에는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더해진다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시험장에서 유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죠.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실은. 내부 저항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직렬 연결 시 전체 회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기초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부 저항이 커지면
실제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는 현상, 전압 강화라고 하죠. 그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추론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오늘 다룬 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내용이지만 기본 원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NR이라는 답만 외우는 것과 그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에서 전지 직렬 연결 시 내부 저항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건 저항이 누적되는 거니까 NR이지? 하고 망설임 없이 답을 고를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왜 다른 보기들, 뭐 RN, RN제곱, NR제곱 이런 것들이 틀렸는지 설명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해. 이것이 당신의 점수를 높여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 당신을 위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내부 저항이 RN이 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이 동일한 전지 N개를 직렬이 아니라 서로 나란히 병렬로 연결했다면 전체 내부 저항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직렬 연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에서 전기 회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 본문에도 관련 자료 링크가 언급되어 있으니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마지막 자료는 전지의 병렬 접속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니까 시각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통해 전지 직렬 연결 시 내부 저항 계산법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한층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할 당신의 성공적인 시험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